선생님, 저 어떡하죠? 제 땅인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70세의 정명숙 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제 땅인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땅을 내가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2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농지정책을 연구하고 상담해 온 공공행정 전문가입니다. 매년 수백 건의 농지 문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착하게 사신 분들이 법을 몰라서 이웃을 믿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모습을요. 정명숙님은 충남 예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5년 전 농사를 그만두시고 가까운 조카에게 논 1,500평을 맡기셨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쌀 몇 가마니만 갖다 주면 된다고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병원비도 필요하고 요양시설 입소 비용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카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조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대로 하자, 농지법이 자기를 보호한다. 이 한마디에 40년 가족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안 썼다는 이유로, 쌀 몇 가마니 받았다는 이유로 내 땅인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로만 빌려준 땅도 계약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의 위험을 미리 막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간 거래보다 안전한 공식 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실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67세 박영호님 이야기입니다. 박영호님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슬하에 자녀 둘이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고향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분에게 밭 1,200평을 맡기셨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하겠냐? 그냥 쌀 조금씩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쌀 15가마니씩 집 앞까지 갖다 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도 빠지지 않았고 박영호님도 친구 덕분에 땅 관리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갖다 주는 시기가 늦어졌고 가마니 수도 줄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박영호님이 건강검진에서 큰 병을 발견하셨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했고 땅을 팔아서 마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동안 고마웠고 이제 땅을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 법으로 보호받는 거니까 함부로 못 나가. 다년생 작물도 심었으니까 최소 3년은 더 있어야 해. 박영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 기간이냐. 3년이면 본인 나이 70세가 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 걱정, 땅 걱정, 친구와의 관계 걱정이 겹쳐 혈압이 올라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했습니다. 왜 계약서를 안 썼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부모가 무능하다고 생각할까봐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결국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경작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땅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찬우님 채널에서는 이런 생활 손해를 줄이는 정보를 모읍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박영호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땅을 맡겼다가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농지법과 농지임대차 관련 법률 체계를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차와 농지임대차는 완전히 다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소유자, 그러니까 땅 주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경작자, 즉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 보호됩니다. 이게 농지법의 기본 철학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농지법 제정 취지를 보면 명확합니다. 농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식량 생산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어야 농업 생산성이 유지되고 그래야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가 지켜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은 경작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땅 주인이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해도 경작자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쉽게 내보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농지 임대차 분쟁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관계가 시작되고 나중에 땅을 돌려받으려 할 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두 계약이 많을까요? 농촌 사회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웃, 친척, 친구 사이에서 서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증인이 있거나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쌀을 받았다는 것도 임대차의 증거가 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현물로 대가를 받았으면 임대차 관계로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게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더 무서운 건 묵시적 갱신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보통 3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땅 주인이 정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3년이 더 연장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법률 해석 사례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고 묵시적 갱신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72세 김순자님은 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3년 약속으로 땅을 빌려줬는데 3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카가 아직 계약 기간이라고 우겼습니다. 김순자님은 3년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동으로 3년이 더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결국 6년을 기다리셔야 했고 그 사이에 건강이 더 나빠지셔서 원하는 시기에 땅을 처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라도 좋으니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불리해집니다. 혹시 지금 땅 빌려주신 분들 중에 끝나는 날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개인 간 임대는 원칙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착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작물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삼이나 과수처럼 다년생 작물을 심으면 수년간 땅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수확해야 하잖아요. 법에서는 이런 작물을 심은 사람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를 보면 다년생 작물 경작자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경작권이 보장됩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68세 이명숙님은 조카가 인삼을 심어서 7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심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땅에 뭐가 심어져 있나요? 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논 귀퉁이에 과수나 단연생 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남이 농사 지으면 자경 8년 혜택이 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8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순간 이 기간이 리셋됩니다. 국세청 행정해석 사례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 사시는 74세 최재호님은 수천만 원 세금을 더 내셨습니다. 땅을 팔 때 자격 요건을 못 채워서 감면을 못 받은 겁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쌀 1년에 10가마니씩 10년 받으면 100가마니입니다. 돈으로 치면 약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땅 팔 때 자격 감면 못 받으면 세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받으려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날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쌀 몇 가마니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불법 임대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정책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인하고 경작자가 다르면 바로 걸립니다. 쌀 받고 빌려주는 것도 불법 임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9세 정수만님은 벌금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밭 800평을 7년 동안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드론 촬영으로 적발된 겁니다. 7년치 벌금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친구한테 쌀 받은 것도 고작 300만 원 정도였는데 벌금으로 거의 다 토해낸 거죠.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몰라도 책임은 져야 하거든요. 다섯 번째,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해법입니다.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 국가가 중간에서 관리해 줍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 땅 회수까지 모든 걸 공사에서 책임집니다. 개인 간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길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대표번호 1577-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77-0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저 농지은행에 땅 맡기고 싶은데요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수준도 합리적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지역 시세를 조사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받는 것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더 큰 장점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올해는 주고 내년은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정이 어렵다고 농사가 안 됐다고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식 제도는 약속된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도 명확합니다. 몇 년 계약인지 언제 끝나는지 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땅 돌려받습니다.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71세 최순자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논 2,000평을 10년 동안 친척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친척분한테 사정 설명하고 농지은행에 신청했습니다. 그 친척분도 그럼 저도 농지은행 통해서 정식으로 빌릴게요 하면서 순순히 따라주셨답니다. 지금은 최 어르신 땅을 농지은행이 관리하고 그 친척분은 농지은행한테 정식으로 빌려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모두가 윈윈한 거죠. 최 어르신이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밤에 잠도 잘 오고 땅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혈압도 낮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오늘 10분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첫째, 지금 땅을 빌려주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계약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한국농어촌공사 1577-0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이 5가지만 오늘 체크하시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활용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66세 한복실님은 밭 1800평을 농지은행에 맡기신 후 매년 안정적으로 48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개인한테 빌려줬을 때보다 조금 적지만 분쟁 걱정, 벌금 걱정, 세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고 자녀들한테도 떳떳해졌다고 하세요. 부산 기장에 사시는 69세 송민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친구한테 빌려준 땅을 농지은행으로 전환하셨는데 친구분도 오히려 좋아하셨답니다. 공식 제도를 통하니까 서로 불편한 게 없고 계약 조건도 명확해서 분쟁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송민호 님은 이제 땅 관리 걱정 없이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농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경작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땅 주인도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고 가족 간 분쟁을 막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개인의 안정을 넘어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농지은행 같은 공식 제도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를 국가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농지 관리 방식을 바꿔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첫째,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서 없어도 쌀 받으면 임대차 관계로 인정됩니다. 둘째, 농지법은 경작자를 우선 보호합니다. 다년생 작물 심으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고 자격 요건 못 채우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셋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분쟁 걱정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577-0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오늘 당장 상담받아 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노후 재산 몇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공유로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농사 그만두신 분들, 이웃이나 친척에게 땅 맡기신 분들 계시면 카톡으로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 하나 차이로 몇 년, 몇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정책 해석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소개된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반드시 공식 기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